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 호르몬, 이 보이지 않는 우리 몸의 지휘자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여성 호르몬, 건강과 삶의 지휘자, 이걸 보면서요. 이 호르몬들이 왜 그냥 생식기는 이걸 넘어서 우리 몸 전체의 지휘자라고 하는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정말 중요한 주제죠. 이 여성 호르몬들이 우리 몸의 다양한 시스템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여성 호르몬 하면 보통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근데 역할이 다르면서도 또 연결돼 있다고 하고 이 둘의 균형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걸까요? 아, 네. 그게 정말 핵심인데요. 에스트로겐은 보통 여성성의 호르몬 이렇게 부르잖아요. 2차 성징이나 자궁 내막 증식 이런 것 외에도요. 자료에서 재밌게 짚어주는 게 뼈를 튼튼하게 하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도 중요해요. 아, 뼈랑 콜레스테롤까지요. 네, 반면에 프로게스테론은 임신 유지 호르몬이죠. 수정란 착상을 돕고 임신 기간 동안 자궁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랄까, 오케스트라의 다른 악기들처럼 각자 역할을 잘 하면서도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가장 좋은 상태,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느 한쪽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고요. 와, 진짜 지휘자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여러 부분을 다 지휘하는, 특히 자료에서 에스트로겐이 뼈 건강에 엄청 중요하다고 하는데 폐경 후에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는 거란 관련이 있다는 건 대충 알겠는데 정확히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건가요? 좀 더 파고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에스트로겐이 뼈를 만드는 세포 있잖아요. 조골세포라고 하는데 이 세포 활동은 도와주고요. 반대로 뼈를 파괴하는 세포, 파골세포 활동은 좀 억제해요. 아, 만들고 파괴하는 걸 조절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딱 그 균형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확 떨어지는 폐경기에는 상대적으로 이 파골세포 활동이 더 활발해지니까 뼈가 약해지기 쉬운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자료에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죠. 아하, 단순히 그냥 튼튼하게 한다. 이게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균형을 딱 잡아주는 거였네요. 또 놀랐던 건 이게 심혈관 건강이나 기분 조절 이런 데까지 관여한다는 점이었어요. 이것도 그럼 에스트로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에스트로겐이 그 혈관벽을 좀 유연하게 유지시켜주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라고 하죠. 그 수치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줘요. 와, 그리고 정신건강 쪽으로는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이나 작용,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호르몬 수치가 막 변하는 시기에는 감정 기복이라든지 아니면 수면 문제 같은 걸 경험하기 쉬운 거죠. 정말 머리부터 발끝, 기분까지 다 지휘하는 셈이에요. 와,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나요? 자료에 보니까 안면 홍조, 밤에 땀나는 거, 수면장애 이런 게 있던데 이건 주로 폐경기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물론 폐경기 여성분들한테 흔한 증상이긴 한데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젊은 여성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나 아니면 너무 심한 다이어트, 불규칙한 생활 이런 것 때문에 호르몬 불균형을 겪고 비슷한 증상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거든요. 젊어도요. 네, 생리 불규칙해지거나 피부가 건조해진다거나 피로감, 우울감, 신호는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나이랑 상관없이 내 몸의 변화에 좀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죠. 이런 신호가 좀 느껴진다 싶으면 전문가 상담을 고려해 보는 게 좋고요. 아, 젊다고 그냥 넘길 게 아니었네요. 그럼 이 섬세한 호르몬 균형,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자료 보니까 식단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식단이 정말 기본 중 하나죠. 특히 이 자료에서는 가공식품 섭취는 좀 줄이고 통곡물이나 신선한 채소, 과일 이런 걸 충분히 먹으라고 권장해요. 그리고 콩류에 든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나 등푸른 생선, 견과류에 있는 건강한 지방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네네. 그리고 또 규칙적인 운동 중요하고요. 특히 요가나 명상처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되는 활동을 같이 하면 더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호르몬 교란의 정말 큰 원인 중 하나거든요. 아, 맞아요. 운동만큼이나 잠이랑 스트레스 관리도 엄청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호르몬이랑 바로 연결되는 걸까요?
네, 그게요. 잠을 잘 못 자거나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늘어나거든요. 아, 코르티솔이요? 네, 근데 이 코르티솔이 너무 많아지면 여성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고 전체적인 호르몬 시스템의 균형을 막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자고 또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는 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호르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체중 유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폐경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질병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변화의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폐경은 보통 45세에서 55세 사이, 이때쯤 난소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드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질병이 아니죠. 네. 다만 이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좀 높아질 수 있어서 관리가 중요해지는 거죠. 자료에 나온 호르몬 대체요법, HRT라고 하는 거요. 이건 이제 부족해진 호르몬을 보충해서 불편한 증상을 좀 덜어주는 치료법인데 모든 사람한테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또 본인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의사랑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오늘 여성 호르몬, 이 우리 몸의 지휘자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봤네요. 결국 핵심은 이거 같아요. 이 호르몬들이 단순히 생식 기능 이걸 넘어서서 당신의 전반적인 건강 그리고 삶의 질까지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 그리고 그 미묘한 균형을 잘 이해하고 또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관리하는 게 바로 나 자신을 돌보는 핵심이라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쭉 이야기 나눈 식단, 운동, 수면 이런 관리법 외에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일상에서 즐거움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감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찾는 행위가 과연 이 섬세한 호르몬 균형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와, 좋은 질문이네요. 생각해 볼 거리인데요. 오늘 이 흥미로운 탐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